엄마, 우리 돈 좀 더 줘요. 이 정도 투자는 해야 우리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너희들은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다니. 엄마, 우리가 성공하는 게 엄마를 위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색해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일부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헌신과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통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 그곳이 바로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기 전에 농사일을 도와야 했죠. 논바닥에 발을 디디면 차가운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 촉감이 지금도 생생해요. 봄이면 푸르게 돋아나는 모내기 논을 보며 희망을 품었고,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땀 흘리며 김매기를 하면서 인내를 배웠어요. 가을 수확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하지만 겨울이 오면 항상 걱정이 앞섰어요. 추위와 배고픔이 함께 찾아왔기 때문이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고된 노동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자식만큼은 절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때의 제 눈빛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 결심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우리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죠. 그 감을 따서 팔아 학용품을 살 수 있었던 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친구들이 새 책과 연필을 들고 다닐 때 저는 헌 책과 잘 지워지지 않는 지우개를 쓰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16살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거리,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기회를 보았어요. 이곳에서라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2끼를 겨우 먹었어요. 아침에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일어나 재봉틀 앞에 앉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서야 간신히 저녁을 먹을 수 있었죠. 그 시절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좁은 숙소에서 다른 언니들과 함께 지냈는데,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밤새 떨기도 했어요. 서로 붙어 자면서 체온을 나누었죠. 그때 느꼈던 인간적인 온기와 연대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었고 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고 결국 실장까지 올랐어요. 공장 안은 늘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 소음이 귀에 거슬렸지만 점점 그 소리가 저에겐 마치 음악처럼 들렸죠. 그 리듬에 맞춰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매일 밤 손에 박힌 바늘, 자국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 고통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25살, 드디어 제 첫 공장을 열었어요. 허름한 지하실이었지만 제겐 꿈의 성취였죠. 처음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칙칙한 벽과 낡은 재봉틀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죠. 낮에는 주문을 받고 밤에는 재봉틀을 돌리며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죠. 창밖으로 동이 틀 때 피곤함보다는 성취감이 더 컸어요. 제 손으로 만든 옷들이 하나둘 쌓여갈 때마다 제 꿈도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았거든요. 밤새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곤 했죠.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손의 상처들을 쓰다듬으며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직원들과 신뢰를 쌓아가며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경계했지만 함께 고생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갔어요. 야근할 때면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갔어요. 동대문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경쟁자들의 견제,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매 순간이 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다짐을 떠올렸어요. 그 기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죠. 포기하지 마, 정희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30살, 저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함께 사업을 키워나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결혼 후 2년 뒤 큰아들 진우가 태어났어요. 그 작은 생명을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진우의 첫 울음소리, 작은 손가락, 보드라온 피부,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2년 뒤에는 작은 아들 세준이가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사업은 계속 확장해 나갔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때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죠.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던 그 시절이 지나고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얼떨떨했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길, 그저 악몽이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죠.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밤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눈물을 닦고 일어나야 했어요. 두 아들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기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진우의 볼에 난 잔주름, 세준이의 길어진 앞머리, 하루하루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 작은 얼굴들이 제게는 힘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라고 다짐했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게 맞을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달리고 있는 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진우는 의대에, 세준이는 미대에 진학했어요.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죠. 지린유가 하얀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냈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준이의 첫 전시회에 갔을 때는 그의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운동회, 학예회, 졸업식. 제가 참석하지 못한 행사들이 떠올랐죠. 그때마다 아이들의 서운해하는 표정도 함께 떠올랐어요. 진우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 연예인들의 단골 의사로 자리 잡았어요.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죠. TV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진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유명해질수록 진우의 모습에서 겸손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세준이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파리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의 작품이 세계적인 패션쇼에서 선보여질 때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객석에서 세준이의 이름이 호명되는 걸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축하 파티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호화롭게 어울리는 세준이의 모습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들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성공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진우와 세준이가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컸죠.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진우의 아내 서유는 대학병원 의사 부인으로서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항상 고급스러운 것들만 찾았죠. 처음에는 그저 젊은 며느리의 취향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의 요구가 과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있을 병원 행사에 입고 갈 드레스를 사러 가야 해요. 제 남편의 위치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서윤의 이런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옷장은 명품으로 가득 찼고 매번 새로운 가방과 구두를 구입했죠. 처음에는 그저 아들 내외의 체면을 위해 도와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지출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갔죠. 세준이의 아내 혜진은 더했어요. SNS에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게 일상이었죠. 매일 같이 새로운 사진을 올리며 화려한 생활을 뽐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들의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행동이 세준이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머니, 패션 디자이너의 아내로 살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해요. 세준이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혜진의 이런 말들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죠.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진우와 서유는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세준이와 혜진은 청담동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새 출발을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죠. 저는 두 아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느라 30억 원 이상을 지출했어요. 제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죠. 하지만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니야, 자식들의 성공이 곧 내 행복이야.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이, 제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죠. 어느 날 진우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엄마, 큰일 났어요. 병원 확장하려고 대출받은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병원 문 닫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유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가 그토록 큰 돈을 날렸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세준이의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청담동 매장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었고 카드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세준이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혜진과의 다툼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브랜드 살리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예요. 세준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제 재산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고 두 아들의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두 며느리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서유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사들였고 혜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호화로운 모임을 가졌죠. 어머니, 힘들지만 명품은 포기할 수 없어요. 체면을 지켜야 해요. 엄마, 우리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 카드값 좀 대신 내주세요. 그들의 말은 제 귀에 그저 공허한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아이들에게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진우의 도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세준이의 브랜드는 파산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게만 의지하려 했어요. 매일 밤 전화가 왔어요. 돈을 요구하는 전화였죠.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꼭 갚을게요. 제발요. 어머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책임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듯이 행동했죠.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 했죠. 때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들의 성공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식욕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맛있게 먹던 음식들도 이제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죠.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안 좋아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평생 일궈온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떻게 제 아들들 때문에 회사가 위험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우연히 두 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그들은 제 병실 바로 앞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형, 이참에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후견인이 돼서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들었으니 정신 감정 받게 하면 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아들들이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희생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분노와 결심도 함께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는 제 삶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퇴원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배신의 분노가 치밀었죠. 밤마다 옛 앨범을 펼쳐보며 울었어요. 아들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진우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세준이가 첫 그림을 그렸을 때, 그때의 순수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제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한 탓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왜 그동안 눈을 감아왔던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죠.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변호사를 찾아가 제 재산을 모두 동결시켰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믿었으니까요. 박 여사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들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모든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죠. 너희가 내 자식이었음을 후회한다.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꿈꿔왔던 일이었죠.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좌절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죠. 서툴지만 곡을 완주했을 때 그 기쁨이란.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다니. 선생님의 칭찬에 제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미소가 번졌어요. 미술 수업도 들었어요. 캔버스에 색을 칠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해방감도 있었어요. 선생님, 제 그림이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 네, 정희 씨. 그림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그저 박정희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템플 스테이를 다녀왔어요. 고요한 산사에서 명상을 하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들 생각, 회사 걱정, 후회와 불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았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요가를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죠. 처음에는 굳은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좌절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정희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 호흡을 조절하면서 제 안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고전들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얻었죠. 톨스토이, 해밍웨이, 헤르만 헤세. 이 위대한 작가들의 글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헤르만 헤세의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진정한 사랑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생겼어요. 유럽 자유여행을 떠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을 보며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우연히 만난 한국 여행객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제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나눠주고 독거노인 분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제 삶에 큰 의미를 더해 주었어요. 정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힘을 얻었어요.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죠. SNS를 시작했어요. 제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 글과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정희님의 이야기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힘을 내보려고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이제 제 삶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 점점 키우는 작물의 종류를 늘려갔죠.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오늘도 잘 자랐구나. 넌 정말 대단해. 식물들에게 말을 걸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런 작은 일상이 제게 큰 기쁨을 주었죠. 와인을 즐기게 되었어요. 한 잔의 와인을 음미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죠. 처음에는 와인의 맛을 잘 몰랐지만 조금씩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와인의 깊이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와인은 어떤 맛일까? 매일 저녁 이런 기대를 하며 와인을 따르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조용한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휴식이 되었어요. 반려견을 입양했어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제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몰랐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함께 놀아주고 때로는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어요. 멍멍아,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강아지의 사랑스러운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할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점점 더 삶의 의미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거창한 목표나 성공을 쫓지 않아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찬 삶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에 대한 분노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여전히 그들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미움으로 가득 찬 채 살고 싶지는 않았죠. 옛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며 그때의 순수했던 사랑을 떠올렸죠.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첫 작품 전시회에서 자랑스럽게 그림을 설명하던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래, 너희도 한때는 순수했었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도 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제 삶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먹으니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저는 노인대학과 복지관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상처받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모습에서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죠. 물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여전히 제게 집착하고 있어요. 때로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근하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엄마, 우리 좀 만나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살아보자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제 삶은 이제 제 것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가끔 길을 걷다 젊은 부모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식을 위한다고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이 곧 자식의 행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